슬기로운 1학년 부장 꿀팁입니다. 자, 아이는 1학년 담임으로서 마인드셋을 먼저 해보자면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통제가 안 돼요.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 저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저 아이는 힘든 거야. 나의 탓이 아니야. 계속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가정의 협조전화 꼭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잘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 이 마음 가지시지 않으면 고학년 하시다가 내려오신 부장님들, 선생님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들은요, 성차별은 아니고요. 남자아이들, 특히 또 남자 아니지만 조금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되면 저절로 그 문제 행동이 소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권유드리는 것은 2학기 상담 때 권유드려요. 1학기 때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대하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모두의 머리, 리본을 묶어줄 수 없다면 아무도 묶어주지 않습니다. 한 명 괜히 묶어주고 한 명 너무 바빠서 못 묶어줬어요. 그럼 집에 가서 부모님께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년은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맥락적 이해를 할 수 있지만 1학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만 생각하니까 공평하게 대하세요. 부장님들은 특히 바쁘실 거예요, 3월에.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아이가 묶어달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은 이거 묶어주지 않아. 그리고 선생님은 아들만 있어서 미안한데 진짜 묶을 줄 몰라. 선생님 묶으면 익! 이렇게 될걸? 대신 너희끼리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몇 번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1학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1학년이라고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학년 하신 분들도 단호하게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육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안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죠. 학교 전에는 즐겁게 학교할 수 있도록 좀 해줍니다. 혼난 아이도 학교하기 전에는 즐거운 걸 해요. 그래서 5교시에는 저는 꼭 통합 활동을 하는데요. 가기 전에 잠깐 율동이라도 해서 학교 전에는 와 재밌다 하고 갈 수 있도록 민원을 방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물어보죠. 오늘 재미있었나요? 그러면 애들이 네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힘든 거는 언제든지 털어놓으시면 1학년에는 항상 베테랑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은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제 학년부장 꿀팁이에요. 동학년 친목 다지기인데요. 학년 일정을 많이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공유해야지 내가 놓치는 부분을 다른 선생님들께서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과 현재 총액 쓴 거, 남은 거를 구글 시트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1학년 시간표도 구글에서 보면은 시트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주차 만들어 놓고 갑자기 생기는 행사가 많잖아요, 학교에는. 갑자기 뭐 학교 안전 연극이 들어오기도 하고 뮤지컬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 놓고 앞쪽 날에는 학교 행사도 적고요. 이 1반에 적혀 있는 건 제가 작년에 1반이었는데 이제 뭐 했는지 기록을 하려고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받는 것들 뭐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학년 일정을 공유하실 때 제가 한글 파일도 공유해 봤는데 최신형이 그럼 계속 맨날 최종, 최최종, 최최최종, 수정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하지 않고 구글 시트로 공유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집에 댁에서도 혹시 병가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구글 시트를 공유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무엇이든 공유해서 동학년 친목을 다지시기 바래요. 복무든지 저는 복무도 꼭 공유해 달라 그래요. 선생님들 또는 선배님들 제가 복무를 공유한다는 게 저한테 허락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저 혼자서 처리해야 될 일이나 회의가 있을 때 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가실 때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년에서 어느 선생님이 계시는지 또는 어느 반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교무실에서 선생님 조퇴하셨어요 이랬거든요. 저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선생님 출장 가셨어요. 또는 선생님 회의 가셨어요. 이렇게 좀 대응하기를 원해서 이런 부분 복무를 좀 공유합니다. 어려움도 공유하세요. 그 반에 민원이 있는 거. 1학년 사실 분반에 따라서 너무 힘든 점이 각 반마다 다르잖아요. 민원도 공유하시고요. 함께 하시면 든든합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어야 감정적인 공감이 가능하겠죠.
자주 모이시라 그랬는데요. 사실 자주 모이다 보면 계속 늘어져가지고 부장님들 일하시기 되게 힘들고 선생님들도 약간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20분, 뭐 30분 이렇게 알람하시는 부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올해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20분 알람을 해놓으신대요. 그래서 땅 울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더 있으시길 원하시면 전 저희 반에서 주로 회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시라고 하기가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배님 반에서 하면서 저만 바쁠 때 저만 그냥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지만 자주 모이셔서 1학년의 장점은 자주 모여서 내일 무엇을 할 건지 함께 공유하고 또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꼭 자주 모이시되 늘어지지 않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스케줄을 챙겨요.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신 거는 뭐, 이거는 하셨나요? 내일 이거인 거 아시죠? 이런 거 계속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제출해야 될 게 학교 차원에서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부장님이 제일 먼저 하셔서 공유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무엇이든 공유하기였습니다. 때로는 혼자 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좀 말이 다르죠. 학교에서 또는 학년 단위로 파악하라는 게 3월에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일 1 연구 주제라던가 이것저것 파악하라는 게 되게 많을 건데요. 일일이 다 물어보고 수업해야 될 게 있고요. 아닌 것을 구분해야겠죠. 다 물어보고 수업하려면 사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동학년 선생님들도 안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알아서 선 제출한 다음에 후에 이러이러한 것을 물어보셔서 저희 학년 이렇게 제출했어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좀 학년에서 좀 믿음이 있어야겠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꼭 여쭤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해결하셔야 되는 것도 꽤 많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반 일도 우리 반 일처럼 대하셔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항상 파악하고 계시다가 저학년이지만 생활태도 아까 통일해서 함께 해결하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병가 출장 같은 경우에 자리 비울 때 1교시부터 오시기도 하지만 아침 시간 출근하시자마자 가셔서 시간 강사님한테 학습 자료 전달하시고 출결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 강사님 가실 때 이 반에 뭐 별 문제 없었어요? 혹시 민원 들어올 거 파악을 미리 해두는 거죠. 그리고 통일하되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지되는 것들은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도 가급적 통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학급 안에서 운영은 존중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1학년 같은 경우 보통 1학년 알림장을 앱 어플이나 학교 공식 매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학기쯤 되시면 알림장을 붙이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요. 알림장을 쓰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는 통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건 존중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알고 계시는 건 좋겠죠. 선생님들 중에서도 동학년에 계시면서 다른 반에서 특별한 활동을 해서 내가 혹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번 주에 좀 예를 들어서요. 뭐 다른 선생님께서 과자 파티를 하신대요. 그러면은 그걸 저만 알게 됐어요. 동학년에서 공유를 하고 이 과자 파티를 같이 할 건지 같은 학년 행사로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만 있는 특별한 것을 할 것인지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알고 계셔야 안아주는 선생님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학년부장의 입장에서는 통일하면 학부모의 시선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또 학년부장이 결정을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도 혹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업무에는 정답이 없다고 시작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리 하시면 2번 일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교육과정 아직 다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에 뭐 성취 기준이나 제가 틀릴 부분이 없는 것들은 했는데요. 시간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번 주 말에 협력 강사님을 뽑거든요. 국어 협력 강사님을. 그분이 되는 시간이 제가 짠 시간표와 완전 다를 수 있어서 그러면 일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미리미리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 사이의 일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년 부장으로서 있다 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으로 구성되지 않잖아요. 저희가 교실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저랑 안 맞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는 것처럼 동학년에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두루두루 둥글게 둥글게 잘 가실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부장, 서로 돕는 분위기. 부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가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죠. 신학년 준비 기간 때 제가 처음으로 1학년 부장을 할 때 처음 1학년 부장을 해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학년 부장이 2월에 이렇게 바쁜지 여태까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1학년 베테랑 선배님들이 부장은 부장 일만 해.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게. 해서 저는 막 회의 갔다 오고 뭐 입학식 준비하고 딱 저희 교실에 딱 왔는데 저희 교실 뒤에 칠판이 다 꾸며져 있었어요. 선배님들이 이름 다 잘라주시고 다 꽃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일을 딱딱 나누어서 내가 먼저 내 일, 상대방 일을 나누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품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부장님의 그런 좋은 마음을 다른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비 효과가 돼서 나중에는 저를 더 먼저 도와주시고 부장이 하는 일이면 다 믿고 따라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부장님들께서도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서로 좀 도와달라고 꼭 말씀을 드려서 힘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학년 부장할 때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어디서든 욕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힘들고 저기서도 힘들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건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힘든 점은 힘든 거, 쉽게 하려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거. 예산 조금 꼭 최저가로 찾지 않더라도 내가 좀 일하기 편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부장님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1학년 부장 맡으셨고 올해 힘들게 개정 교육과정 다 짜시잖아요. 학년 부장은 하나 팁 드리자면 했던 거 하는 게 편합니다. 올해 1학년에서 부장 맡으셨으면 내년에도 어쩌면 너무 힘드시지 않으면 했던 거 하시는 게 편하시다는 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